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생 여러분. 취업전략 파트 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채용 공고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직무에 적합한 업무의 내용, 그리고 강점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이 업무에 얼마나 연결되는, 매칭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사람인지까지 정리하는 그 방법들을 함께 강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프로세스 보시면 우리가 이거 봤었죠. 파트 1에서. 지원 직무의 채용 공고를 집중 분석했었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해서 내가 그 직무에 얼마만큼 적합한 사람인지 설명해야 되고요.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서 자소서와 면접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적합성을 연결하는 그런 과제로, 설명으로 한번 압축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 시장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바로 중고신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중고신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신입은 신입인데요. 중고랍니다. 자, 중고차가 어떤 뜻이죠? 누군가가 일정 기간 타던 차가 중고차지 않습니까? 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미 회사 생활을 했던 경력사원이 이직이라는 걸 하는데 신입사원으로 이직하는 걸 우리가 바로 중고신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중고신입들이 얼마만큼 많냐? 100명 중에 61명, 61%가 신입사원 면접을 가보면 사실은 그 인원 중에 61%가 이미 회사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회사의 CEO십니다. 여러분이 CEO인데 어떻게 왔냐면 회사에 이제 막 학교 생활하고 대졸 예정인 신입사원하고 그리고 중고신입사원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질문을 하네요.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질문하고 업무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경험을 질문하고 사실은 뭐 인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질문하는데 중고신입은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6개월이 됐던 해봤기 때문에 되게 회사와 관련된 예시를 들면서 뚝뚝뚝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졸 신입사원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경험해본 친구들은 아니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 친구 중고신입을 뽑아야 회사에서 가르치는 것도 좀 덜할 것 같고 바로의 실무에 투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선호도가 중고신입 쪽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중고신입들이 너무 시장 안으로 많이 침투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막 학교 졸업하는 신입사원인데 이런 어마무시한 상대를 만나서 같이 지원자의 부류 안에 들어간다면 내가 중고신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중고신입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고신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사실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중고신입, 저는 그때 중고신입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전 채용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1, 2년차 경력자를 뽑는 사실은 구인 공고였는데 회사는 1, 2년차 경력을 원하는데 의외로 신입사원 뽑을 때가 있어요. 이유는 이 신입사원이 회사 업무 경험 없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굉장히 잘 적용해서 얘기했고요. 업무적인 것보다 너무나도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고 좋으면 오히려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지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 적합성을 보여주고 전문성을 보여줄 건지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신입하고 이제 우리가 맞서서 이기려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가 명확하셔야 돼요. 그냥 취업하고 싶어요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취업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학교의 전공, 학교에서 한 경험, 학교에서의 자격들이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거였다? 그러니 나는 이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 당신 회사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냥 내가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지난 22년 동안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중고신입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많이 어필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 파트 1 때 채용 공고를 보신 후에 워크넷이나 협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직무 인터뷰 자료를 찾으시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런 업무를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치기공사 쪽으로 나가시려고 해요. 그럼 직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정보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1번, 치기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2번, 치기공 쪽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3번, 그렇다면 나는 이런 치기공 쪽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치기공사가 하는 업무 쫙 설명되어 있네요. 1번부터 7번까지요. 치기공과 친구들 한번 보시면 맞습니까? 네. 이런 자료 어디서 찾는다 그랬죠? 첫 번째 워크넷, 두 번째 직무 인터뷰, 세 번째 협회 등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치기공사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점이 필요할까요? 제작 의뢰서에 맞춰서 재료들을 준비하고 모형을 제작하고 필요하다면 뭔가 조각도나 몰딩기나 전동기 이런 걸 통해서 조각이나 몰딩을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되고 또 세척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섬세함도 필요하고 사실은 손기술도 좀 필요하고 치아 구조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 측하고의 관계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여러분? 이 치기공 하는 사람들 업무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자, 치기공 쪽에서 업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고른 후에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고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공통점으로 한번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공통점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을 나중에 자소서 쓰는 데서도 여러분 활용해 보실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안경사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경사의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안경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안경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는 거죠. 안경사 업무 중에서요, 안과 문제를 상담하고 문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신 고객분들 또는 찾아오신 환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야만 문진도 하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진단할 수 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문진 단계에서는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까요? 고객에게 어떤 자동 시력 검사기 등의 기기나 검안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시력 검사를 실시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비에 대한 내가 활용 능력, 관리 능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또 볼게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나 시력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처방을 내리려면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연결된 지점으로 처방해야 되잖아요. 이런 업무를 하려면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볼까요? 눈동자 간의 거리나 코의 높이 등 피드를 아주 사용해서 고객 얼굴에 맞는 안경테를 추천해 줘야 되니까 사실 정확성도 필요하고요. 저도 안경을 차지만 안경을 쓰지만 안경을 쓰다 보면 사실 추천해 주시는 분의 센스도 되게 중요해요. 센스도 되게 필요한 역량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각각의 안경 조립이나 가공 기술 이런 역량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해서 워크넷에서도 찾고 직무 인터뷰에서도 찾았습니다. 협회에서도 찾았어요. 하지만 그냥 찾고 나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볼 거거든요. 왜요? 정확성이라는 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 능력이라는 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이유들을 업무와 연결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필요한데 의사소통 능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능력, 센스나 안경 조립, 설득력들이 필요한데 이 각각은 다 업무에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까? 안경사가 되시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신 분들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예, 제 경험이요. 네, 제가 전공해서요. 네, 제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이러이러한 걸 배웠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면 우리는 적합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의 이슈는 뭐냐? 그럼 나는 학교 다닐 때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과 역량들을 키우려고 준비했는지를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 요번에는 요 두 번째, 어떤 자격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 이런 자격에 연결되는 매칭이 되는 적합한 인재인지를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2 강의에서는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제가 넘기는 이번 이 슬라이드부터가 매우 중요한 설명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주무시던 분 일어나셔야 돼요. 너무 졸려면 잠깐 스탑 누르시고요. 기지개 피셔서라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본인이 적합하다는 건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전공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방송 컨텐츠과가 있습니다. 자, 방송 컨텐츠과 분들은 영상이나 편집이나 뭐 요즘에 음향이나 뭐 이런 시스템 설비 쪽으로도 많이 가시거든요. 자, 그러려면 내가 그런 진출 분야로 가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배웠던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는 전공 필수 과목들, 선택 과목들의 책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표처럼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배웠던 학습 주제가 뭐다? 그럼 챕터 1 한번 펼쳐보세요. 챕터 1 펼쳐서 챕터 1에서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 챕터 1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이 내가 영상 편집 쪽 업무를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이쯤 돼서요. 여러분이 보통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챕터 1에서 뭘 배웠어요? 야,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이게 내가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내가 영상 편집과 관련돼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도움되고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한번 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전공과 딱 매칭되는 제가 자료는 없어서 조금 다른 분야의 자료는 갖고 왔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사무관리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그 과목에선 주로 엑셀 활용 능력을 배우는데 내가 목차에서 뭘 배웠냐면 문서 작성 시각화를 배웠고요. 함수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가상 분석에 대해서 배웠고요. 매크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기서 배웠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배웠던 이런 상대참조나 절대참조, 내가 배웠던 목표값 찾기나 시나리오 기능 등이 회사를 와서 업무를 할 때, 영업관리 업무를 할 때 이름을 정렬하고 정리해서 빨리 고객 데이터들을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든지, 내가 이런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차기분의 예산 계획을 측정할 때 예상되는 이익을 빠르게 산출할 수 있다든지, 내가 이 업무를 통해서 배운 점이, 이 전공을 통해서 배운 점이 어떻게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반드시 드립니다. 중고 신입들은요,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회사 생활하면서 배웠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들이 이제 내가 업무를 해봤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지식으로만 배운 것밖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 내가 지식으로 배우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중고 신입 만났을 때 100점 100패예요. 배운 것 따로, 회사 와서 업무하는 거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이 배웠던 전공 과목들이 업무 적용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경험의 정리예요. 우리는 사실 뭐 다른 대학하고 틀리게 전문적으로 자신의 전공 영역이 되게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실습도 많이 가시고 실습형 과제들도 많이 처리하십니다. 때문 학교 다닐 때 전공 수업에서 했던 실습 또는 현장 실습 또는 내가 봉사활동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공과 관련된 걸 하셨다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의 주요한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 관련된 현장 실습이나 실습 과제 아니면 뭐 평가, 여러분의 전공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여러 가지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대외 활동,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 일반적인 과 활동 쓰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전공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경험의 내용만 얘기하시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전공 과목에 실습을 했는데, 내가 이런 현장에서의 뭐 실습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안경사가 될 때, 내가 치기공사가 될 때, 내가 영상 편집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경험 과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에서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기자 생활을 했는데, 학생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실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검색 등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료 수집을 했던 것이 나중에 회사 가서 보고서나 기획서 등을 쓸 때 토대 자료를 만드는 데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기사를 작성하는데 독자층을 파악하고 기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사를 써요. 그래서 독자층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사를 써봤더니 앞으로 뭔가 자료를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뭔가 쓰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자 생활 딱 하나를 했더니 자료 수집이나 자료 작성 등의 강점을 기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여러분이 쭉 쓰다 보면, 아까 우리가 뭐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 아까 치기공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강점이 필요한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된 나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도 도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전공도 전공에서 배운 점을 업무에 연결해 보고요. 경험도 경험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업무에 연결해 봤습니다. 물론 뭐 영상 편집을 예를 들면 동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촬영하는 기사가 여러분 되시고 싶을 때 그런 업무에 필요한 학교 교육 받으신 거, 아니면 경험하신 거, 기술 익히신 거, 그것만 강조해도, 전공과 경험만 강조해도 사실은 적합한 인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전문적으로 조금 더 나를 돋보이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쓰시면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자격증을 준비해 보는 거죠. 영상 편집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경사라면 국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걸 따시면 되겠죠. 하지만 국가 자격증이 필요 없는 직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다른 것들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안경사 같은 거 국가 자격증이에요. 뭐 그건 상관없는데 그 외에 뭐 주얼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자격증이 딱히 뭐 하나가 필요하다, 패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럴 때 영상 편집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동영상을 편집하고 또 웹 기반에서 하니까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이 일을 잘하는데 적합한 걸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 기술학에서 영상 편집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되고, 웹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내가 조금 더 배우는 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자격증 같은 걸 한번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자격증은 여러분의 객관적 실력을 더 많이 돋보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전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격증을 공부한다는 게 어쨌든 돈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자격증 정보를 찾는 방법,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는 방식을, 자격증을 공부할 때 무료로 또는 여러분 돈을 아주 일부만 내고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갖고요, 자격증 시험 일정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기술 자격증, 전문 자격증, 아니면 또 민간 자격증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본인이 관심 있는 자격증을 이렇게 페이지 넘겨가시면서 보시다 보면은 자격증을 주관하는 운영사인 이제
직업능력개발원, 직능원이라고 하는데 직업능력개발원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격 정보 하시다 보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자격증의 시험 일정이라든지 자격증이 1급, 2급인데 이렇게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셔서 여러분이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자격증을 고르세요. 고르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뭐라고 있느냐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내일 배움 카드가 실업자나 재직자를 위해서 썼던 건데 이제 2020년부터는 전 국민에게 누구의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전 국민에게 배움 카드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게 신용카드처럼 돼 있어서요. 이걸로 이렇게 결제하면은 사실은 결제 비용이 그 나라에서 지급된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 활용하시면 자격증 좀 더 쉽게 따실 수 있고요. 그거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여러분 계신 곳의 관할 고용센터나 아니면 HRD 넷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자격 정보 확인해 보시고 무료로 한번 교육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또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면 내가 취득한 자격증명을 쓰시고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각각의 자격증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쓰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나중에 안경사, 주얼리 디자인, 뭐 패션 MD, 뭐 여러 가지 영상 편집하는 모든 것에 어떤 식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렸냐? 적합한 거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했던 중고 신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업무적인 경험이 실제로 없으니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학교에서 했던 전공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경험, 내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준비했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업무와 연결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서 배운 점, 느낀 점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중고 신입을 맞서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정리 이렇게 하는 거죠. ITQ 파워포인트다.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 내에 내가 뭐 차트를 넣거나 그래프를 넣거나 뭐 동영상을 넣었던 것들이 실제로 회사에 업무 가서 프로모션 할 때, 회의 자료 만들 때, 뭔가 실적 자료 만들 때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도움될 수 있는지를 쭉 정리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파트 1 때 직무정보 찾는 법, 인터넷으로 찾는 법 되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는 방법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직무 인터뷰는 조금 인터넷 안에서도 현직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리얼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직무 방법도 있어요. 반드시 인터넷만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현장 실습 때 만났던 그런 멘토들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들 현장 실습을 가게 되고요. 그 안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저런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실제 그때는 막 이제 뭐 약간 익숙하지도 않고 적응도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못 물어봤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정말 취업을 하려고 하니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필요한지, 이런 업무를 하려면 좀 더 어떤 경험을 남은 학창 시절 동안 한번 해보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찼던 경험, 뭐 어려웠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이제 취업 준비하기 직전에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 인터넷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요, 이러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전공에 관련된 거, 경험에 관련된 거, 뭐 자격증에 관련된 거 쭉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추측으로 이럴 것이다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는 거죠. 멘토분들 만나서. 그래서 지원 직무 관련된 현업자들, 멘토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본인들께서 현재 준비했던 전공과 경험과 자격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어필하면 좋은지, 이 업무에 지원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더 강조하면 좋은지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특별하게 더 강조해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하시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의 적합성이 현업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취업 전략편 강의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자소서나 면접보다 요 앞전에 사전에 직무 정보를 탐색하고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나의 적합성을 잘 정리해 나가는 이 선행 단계가 잘 준비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2주, 3주, 4주, 5주, 6주 이렇게 쭉 수업이 진행될 때 그때 강사님께서 왜 이런 걸 강조하셨구나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업전략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차수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